대로변에 위치한 한 식당. 1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우연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무한 리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M 프랜차이즈를 선택했지만 수억 원의 창업 비용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전에 한 20년 동안 이제 제조업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작년 2월에 퇴사를 하고 4월 3일 날 이제 가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대충 한 차리려면 한 3억이 필요한데 3억이 필요한데 1억밖에 없다. 한 5천만 원 더 준비해라. 그래서 담보대출로 또 받고 이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맞췄는데 나머지 이제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본사 대출로 메꾸겠다. 그래서 신용료 사다. 50평 가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 4억 원. 수중에 1억 원밖에 없었던 김 씨는 시중 금리보다 싸다는 말을 믿고 본사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간판도 없었어요. 밖에 간판도 없었고 들어가니까 회의실 비슷한 데 가니까 뭐 고기 사진이 뭐 이렇게 있고 이제 본사에서 본사 대출팀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 줄 알았죠. 이제 명함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대부분 네트워크스 뭐 적혀 있더라고요. 채권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대부업체. 대부업체 직원이 내준 서류를 보니 이율이 연 15%나 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연대보증을 서고 나서야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15%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시중금리보다 저렴하다고 이제 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대부분 뭐 워낙 이제 매출도 잘 되시니까 보통 막 금방 갚으십니다. 뭐 이렇게 또 넘어가더라고요. 와이프 이제 이 대출 이자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잠을 못 자서 저도 이게 15%. 숫자만 봐도 이게 어이가 없는 이제 숫자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 이외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총 1억 5천만 원. 김 씨가 받은 대출 중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자를 걱정하는 김 씨에게 본사는 월 매출이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나오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를 보고 한 건데 6월달 2,700만 5월달에 3,100만 원.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요수준입니다. 요수준 2,300 요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2월세 낼 것 같으면 뭐 안 나면 못해도 한 6, 7천 원 나와야지. 뭐 월세도 내고 그냥 좀 빠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거의 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네요. 아주 택도 없죠. 지금. 절반 이제 반도 안 되죠. 매출. 김 씨의 매장은 유동인구가 적은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새로운 상권을 독점할 수 있다며 김 씨에게 이 건물에 개업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몇 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획실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신도시다 보니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벌어야 되는데 엄청 힘들죠.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냥 포기하고 가신 분들도 좀 꽤나 있어요. 원래 신도시는 상권을 잘못 잡고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이 좀 억수로 힘들거든요. 매출이 나오지 않아도 빚은 갚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빚을 갚는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물때가 뭐냐면 이제 물때로 그냥 고깃값에서 빚 이제 대출을 갚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한 박스당 돼지갈비하고 등갈비 한 박스당 4만 원씩 붙어요.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닌 고기를 주문할 때 박스당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붙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시키려면 빚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박스당 4만 원의 물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선이자였다가 하도 원금 회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이자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금만 그 달에 원금 갖고 나면은 그 금액에 이자를 갖다가 이제 누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이 계속 빚이 끝이 없는 거죠. 매달 적자가 쌓이면서 고기를 주문할 돈도 부족해진 상황. 본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해봤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맹비나 마케팅비나 이렇게 막고 다 돼가는 거.
더군다나 지금 물값도 너무 비싸다. 이걸 뭐 물때를 낮춰주든 뭘 낮춰주든 낮춰야 되니까 이거. 장사하고 나서 고기 사기 바쁘다. 고기 사고 나면 또 돈 없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대부 대출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같은 회사의 가맹점을 2019년부터 4년간 운영한 조경태 씨도 개업 당시 본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대출 금액이 발생한 건 이라는 껴있는 업체를 통해서 대출이 제일 크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금 상황이 얼마고 이제 견적 뽑아가지고 매장 평수라든가 여기서 이제 자금 최종 견적을 뽑은 다음에 사장님 통장으로 얼마가 이때 입금되면은 다시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해서 다시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죠. 회사는 돈이 필요한 업주들에게 특정 회사를 통해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가맹점을 늘리기 시작한 시기, 당시 조 씨는 약 9천만 원 상당을 투자받았습니다. 투자라고 하지만 계약서대로라면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갚아야 하는 사실상의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본사는 갑자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점주들을 상대로 고리로 이제 돈놀이를 하던 거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점주님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커트를 하고 다 이자를 냈던 것도 다 없애주고 원금에서 까주고 무이자로 돌려주고, 그렇게 이제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이제 대부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업을 시작을 한 거죠. 2020년 본사는 그동안 해왔던 투자 약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자를 탕감해줬습니다. 이후 별도의 대부업체를 설립, 현재는 13개의 대부업체들을 통해 대출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부업,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했을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이제 채권과 관련된 자금 지원, 중개, 매출 채권의 양수 관리, 대금 회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대부업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신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초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던 회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법의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꼭 대부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프랜차이즈 본사. 그렇다면 해당 회사와 현재 운영 중인 대부업체는 어떤 관계일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대부업체에 등록된 이제 대표자 명의입니다. 여기 있네. 부장 있네요. 예, 그건 이제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기재를 했던 부분인데, 대부업체 대표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 혹은 관계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주소지를 보면 또 쓰라고 있던데. 네, 어디 있나요? 계세요. 지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고 네. 입주하신 분인데. 지금은 그럼 비어 있나요? 사람이 없나요? 오늘은 출근을 아직 안 하셨어요. 본사 주변 건물에 있는 공유 오피스를 빌려 사무실을 두고 있는 대부업체들. 한 공유 오피스에 여러 대부업체가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전체가. 네네. 이 안에 호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한쪽에 붙을까요? 공유 비슷하구나. 여기 써놨네. 대부. 1호에 대부. 쭉 있네요. 여기도 대부네요. 이 공유 오피스에 있는 대부업체만 총 6곳.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의 직원과 관계인들이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세워 신규 점주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개념 자체가
그 자본은 상대적으로 없거나 미미한 본사가 그 가맹 점주들의 소자본이 결합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주들한테 창업 자금을 빌려줄 정도면 이게 대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직영점을 하잖아요. 자본이 있으면. 자본이 있는 데는 직영점이 원칙인데 왜 프랜차이즈를 하지라는 의아함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P사에 791억 원가량을 장기 대여했고 이 돈은 대부업체들로 흘러가 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이자를 받고 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4%대의 낮은 이자로 510억 원을 빌린 바 있어 저리로 빌린 돈으로 고리 대금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대부업체들은 28억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말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뭐 그래 돈을 대여해주고 우리 다시 이제 대부업체에 대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스스로가 대부업체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됐고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서울시 특사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이것은 이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하나 고발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업무상 배임 행위로 또 고발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쟁점이지만 면밀하게 또 어떻게 관찰하다 보면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 쟁점을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의혹들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예. 어떻게 되세요? 아니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개별사에 썼어요? 직원을 통해 그간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가맹점 할 때 이제 대부업을 연계시켜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떤 관계인가요? 대부 회사 어쨌든 뭐 대주주가 같으니까요. 저희 대표 법인이긴 하나 같은 회사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죠? 네. 산업은행에 190억을 대출했잖아요. 네. 34% 저리로. 네. 근데 그걸 15%를 가맹점주한테 빌려줬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67 정도가 나오더라고 평균 금리가. 어차피 뭐 개인도 시정도에 따라서 금리가 약간 차별이 있겠지. 그냥 제 개인 의견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산업은행에서 1,00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무슨 상관이지? 개인은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 금액을 받아서 창업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용통해준 게 잘못인가? 법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능력 되는 사람이 이만큼 받아서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성과가 스케이트 뿌려서 창업을 시켜주는 게 잘못이야? 해당 프랜차이즈는 대부업체의 대부 사업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자 수익도 비용을 제하고 나면 많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출을 계속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처음에 이제 과도한 출점을 시키려면 점주들이 자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자본을 이렇게 빚을 대주면 당장의 부담이 사라지니까 출점이 용이해지겠죠. 출점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덩치가 커지겠죠. 그래서 팔 때 몸집이 커지니까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네,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가맹점 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사는 2023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가맹점 수를 550개까지 늘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으로 매각이 중단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새로운 브랜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법무팀도 운영하고 있고 A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10억 가까이 드는 상당히 좀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라도 이제 권유하는 이런 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뭐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만약에 이걸 덩치를 키운 다음에 이거를 뭐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나서 엑시트를 해버린다면 결국은 이제 점주들한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대출에 따른 이제 채무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모펀드 매각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입장일까? 본연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샀어. 한번 몇 년 사니까 이게 10억짜리 샀는데 30억이 됐네. 아이고 이제 팔아야지. 또 제가 대책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는 선순환이라고 봐요. 사모가 좀 문제인 거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걸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맞는가.